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우기가 절정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로 인한 홍수 피해는 작년 1월과 비교해서 적다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이재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도로 건너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간간히 보이는 무지개는 우리에게 새해의 희망을 가져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루피아 환율은 1월 16일 미 달러당 12,125 루피아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큰 변동 없이 12,000 루피아 선을 유지하였습니다. 당초 미 달러당 12,000 루피아를 넘어설 때 일시적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12월 12일 이후 종가 기준으로 12,000 루피아 아래로 내려가지를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영국의 로이드 뱅킹 그룹에서 루피아와 환율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21%의 평가 절하를 보였던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올해 6.8% 평가 절상을 통해서 미 달러당 11,400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작년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2014년 환율에 대하여 미 달러당 11,000 루피아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구스 중앙은행 총재가 1월 6일 루피아화의 리디노미네이션, 즉 1000 루피아당 1 루피아로 화폐 단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전부터 가끔 거론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화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언급은 과거 중남미 국가들이 간혹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이용되곤 했었습니다.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도 이런 목적으로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경제가 안정적이고 좋은 여건이 마련될 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정책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화는 1월 6일 미 달러당 1,063.5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5원 상승했습니다. 주중 한때 1,056원을 기록하는 등 1,060원을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화 측면에서의 특이할 만한 소재는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 달러화가 다소 강세를 보였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월 6일 8.79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1원 상승했습니다. 그림에서는 1월 14일의 경우 다소 크게 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일의 루피아화의 거래는 없었고 재정 환율에 의한 값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주중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1월 16일 8.5%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52%포인트 수익률 하락, 즉 채권 가격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번 채권 가격의 상승은 6영업일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이 중앙은행의 통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이 가장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중앙은행 또는 정부 관료의 발언과 실제 지표들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과 범위를 보이는지 혹은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당국자의 발언과 실물 경제가 함께 움직일 때에는 경제는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월 16일 4,412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211포인트 상승했고 거래량도 올해 들어 전년말 대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상수지 개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제한적 상승 등을 감안하여 해외 주요 기관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목으로는 금속, 은행, 식음료 부문이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인도네시아는 자연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라 섬에서는 지난 9월부터 7,000m 상공까지 화산재를 내뿜으며 폭발 조짐을 보였던 시나봉 화산이
지난 14일 용암을 내뿜기 시작해서 인근 반경 5km 이내의 2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또한 우기의 절정 속에 슬라웨시 섬에서는 1월 15일 현재까지 홍수와 산사태로 13명이 숨지고 4만여 명이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13일부터 해수면의 만조와 겹치며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2명은 홍수로 인한 직접적인 익사사고가 아니라 도로가 침수되면서 병원으로의 이송이 어려워서 발생한 사고여서 더욱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중앙정부 및 자카르타 주정부 등이 함께 홍수 예방 대책을 지속해온 것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수키 자카르타 부지사는 지난해 수디르만, 땀린 등 주요 상업시설이 밀집한 곳은 물론 대통령궁, 중부 자카르타 등 대부분 지역이 침수를 겪었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쫄 등에 설치한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하천 정비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좀 더 면밀한 노력과 대비로 최소한 인명피해가 더 발생하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작년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기조 발표 이후 아시아 각국 중에서 가장 고전을 면치 못한 곳이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은 여러 기관의 예상치를 근거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아시아 각국들 중에 가장 건실한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선 로이드 뱅킹 그룹의 제본 룰라이 글로벌 리서치 국장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다이나믹한 면을 감안한다면 최근의 환율은 저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수지는 최근 흑자를 보였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도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하반기 수출은 좀 더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피아화에 대해서 6.8% 정도 개선된 미 달러당 11,400 루피아로 예상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환율이 상승할 때 경상수지가 곧바로 상승되지 않고 처음엔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일정한 시차가 지난 후 본격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J커브 효과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또한 8%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는 인도네시아 국채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렐레의 부노잇 앤 신흥시장 전략부문장은 저평가된 총화의 고수익 채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채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여겨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2014년 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단하기 이른 시점입니다. 하지만 연초에 이런 예상치가 많은 안개와 비로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지개를 바라보며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중에는 유류 보조금 축소를 통한 유가 인상, 그리고 이어진 물가 상승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후 재계에서는 아예 유류 보조금을 철폐하라는 요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책을 실시할 것과 인프라 확충에 사용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또한 해외 전문가들도 인도네시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에 해당 보조금 철폐를 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어쩌면 또 한 차례의 보조금 정책 변경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티 빠스리 재무장관은 최근 연설에서 보조금 개혁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든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현 정부가 유류 가격 조정을 끝내길 기대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상세한 일정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올해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비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작년 6월 많은 반발을 무릅쓰고 경상수지 적자 관리를 목적으로 보조금 포함 유류 가격에 대해 평균 33%의 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가 보조금으로 지출된 정부 재정이 총 210조 루피아에 달했습니다. 올해에도 정부 예산은 13% 규모로 211조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방 부르조네고로 재무부 차관은 보조금 조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시점이 되어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하며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보조금 개혁은 재정 건전성, 소비자의 구매력, 그리고 정치적 환경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데 대해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물가 상승 압력과 정치적 부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유류 보조금 문제에 대해 올해 어떤 해결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1일을 기해 본격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이 출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과정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어느 정도의 혼선을 예상했지만 정부와 시행기구인 BPJS의 준비 부족이 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2주가 지난 최근까지 많은 고용주들이 자신들의 직원들을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안내받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또 자신이 어떤 종류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잠소 스택에서 발급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데이터가 BPJS로 이행되질 않아서 직접 방문해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의사와 병원의 불만도 보입니다. BPJS를 통해 지급받는 의료 수가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적절한 진료 행위가 어렵고 일부 약품은 처방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BPJS의 파리아디누르 국장은 의료의 질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약제비가 많이 드는 만성질환도 보건부의 추가적인 안내를 통해 각 병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12만 2천 명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안내가 잘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라고 자평했습니다.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가 느끼는 온도차가 큰 것 같습니다. 당초 올해 안에 1억 2,16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선 매일 2만 2천 명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주재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이 의료보험 가입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동포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의료보험 제도의 정착을 기대합니다. 런던이나 싱가포르 여행을 떠올리시는 분들께서는 2층 버스를 곧잘 생각해내실 겁니다. 자카르타 시내에서도 이제 그런 2층 버스를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내를 누비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 관광국은 지난 1월 13일 170억 루피아, 즉 140만 불을 들여 중국에서 제작한 시내 관광용 2층 버스 5대를 들여왔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20대로 늘릴 계획인데 이를 위해 추가 600억 루피아의 예산을 신청해 놨다고 합니다. 자카르타에는 식민지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통정체, 대기오염, 그리고 관리 미흡 등으로 이제껏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도도 주지사는 매년 5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전년 대비 8% 늘어난 230만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번 2층 버스 도입과 관광노선 정비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최근의 홍수와 관련해서 설사 등 수인성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전, 요리 전, 화장실 사용 후, 지저분한 물건이나 동물 접촉 후에 비누로 손을 씻을 것, 그리고 길거리에 불어난 물에 장화를 씻는 등 가급적 접촉을 피할 것, 설사 예방을 위해 물은 끓여 먹을 것, 댕기 등 각종 모기의 서식과 번식을 막기 위해 고인 물웅덩이는 메울 것, 음식은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을 것 등의 조치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가정에서 이미 정수기를 사용하시고 생수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 우리 주변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히 기다리는 이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주말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